자,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 지형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부가 점점 더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994년만 해도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그 후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원래부터 거리가 멀었던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탄생 기미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기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3연임이라든가 개헌 얘기까지 꺼낼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기 시작과 더불어서 관세와 이민 정책으로 초유의 혼란을 초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많은 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부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독재와 권위주의를 완성하고 있는데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포퓰리즘을 결합한 흐름에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퇴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국민 가운데도 10명 중에 2명 이상이 독재라도 무방하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비효율에 좀 질린 계층이 많이 생겼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처럼 청소년기 이상까지 독재 체제에서 신음했던 세대로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 정서입니다.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는 좌와 우 어느 쪽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나 비상계엄 사태, 또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통한 시도가 있었죠. 당장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도를 우리 국민들이 좌절시킬 수 있을지 이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3월 23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란에서 이 신문에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독재자에 맞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칼럼을 오늘날 읽어야 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그는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부의 위협과 관련해서 3가지 아주 효과적인 시민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아니고요. 비폭력 저항운동의 대북격인 지금 돌아가셨죠. 진 샤프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방법론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3가지를 차용했습니다. 이 진 샤프 교수라는 사람은 2018년에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비폭력 저항운동 연구에 바친 분입니다. 다츠머스대 교수로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정작 글쎄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질 못했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급선무였던 중동이라든가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선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유력했는데 당시에 국제 정치 경제적 맥락 때문에 탈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유럽연합 EU였죠. 그래서 이제 논란도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이 사람은 독재에 맞서는 198가지 비폭력 운동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크리스토프는 이 중에 3가지가 앞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극우의 독재 시도로 우려를 안게 된 우리로서도 앞으로 시민사회의 효율적인 독재 시도 대응 전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분의 칼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때때로 외설적인 방법까지를 동원하는 조롱과 유머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그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처하는 중국인들의 저항이죠. 중국인들은 현재도 지금 서구의 주요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주요 사건이나 단어가 삭제되기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외설적인 욕, 이 차오니마하고 발음이 비슷한 볼리비아 알카파의 한자 차자를 네티즌들이 활용합니다. 바로 차오니마, 영어로는 grass, mud, horse, 그러니까 풀, 진흙, 말 이런 뜻인데요. 2009년
이 무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바이두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이 패러디나 밈은 이후에 꾸준히 퍼졌는데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욕설이라면 당장 삭제할 수 있는데 알파카 얘기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련 영상이나 스토리, 심지어 노래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정부 공격보다 이런 캐릭터를 이용한 조롱이나 유머를 더욱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디즈니 캐릭터인 그 위니 더 푸어로 모사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캐릭터와 관련된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금지했습니다만 사람들의 관심까지 끄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민주주의의 장점을 강조하기보다는 독재적 혹은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부패 문제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푸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지금은 독살당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나발리라는 사람도 푸틴의 8천억짜리 비밀 궁전을 공개한 것으로, 폭로한 것으로 푸틴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뭐 화려함도 문제였습니다만 그 궁전에 자신의 내연녀와 자식들을 숨겨둔 것으로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죠. 중국에서도 이 한때 원자바오 총리, 전 총리 일가가 무려 1조 원 이상을 축적했다, 축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서방 언론에 공개됐을 때 상당한 긴장이 고조됐죠. 물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해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는 했습니다만 대중을 거리로 끌어들이는데 이 권위주의적, 독재적 지도자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민주주의적 절차를 번거롭게만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독재를 시도했던 우리 지난 정부도 리더 일가의 부패가 없었다면 오히려 상당한 지지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이나 횡포를 비판하기보다 한 개인의 드라마, 서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부의 억압이나 횡포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데 반해서 한 개인의 서사는 지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실감하고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백인 정부의 흑백 차별 정책, 이른바 아파트헤이드에 대한 공격을 남아공 흑인 사회가 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넬슨 만델라 얘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정치구호를 바꾸게 되죠. 정치범을 석방하라 해서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라, 풀어주라 이렇게 바꿨는데 이 만델라는 당시에 살인 혐의로 27년간 감옥에 갇혀있던 정치범인데 나라 안팎에 석방 압력이 커지면서 석방이 됐고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돼서 남아공 민주화를 이끌게 됩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얘기야말로 흑백 차별의 상징처럼 이 대중들에게 파고든 셈이었죠. 또 2022년 이란의 반정부 시위 같은 경우는 마샤 아민이라는 아주 젊은 여성이 히잡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이유로 비밀 경찰에 잡혀가서 사망한 사건이 촉발한 거였고요. 또 2010년 아랍의 봄을 이끌어냈던 튀니지 시위 같은 경우도 한 길거리 잡화상의 분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독재나 권위주의에 맞서는 이런 방법론을 다시 연구하거나 거론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건 그런 안이한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이죠. 민주주의는 결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알아서 진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 요즘 상황인데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 역시 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